자, 인권 침해 및 구제 해야 될 차례죠. 교과서 16페이지, 학습지 3페이지 준비하시고요. 선생님 이거 화면에 파란 네모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 한참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좀 연구를 해서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친구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교과서는 자, 16페이지 인권 침해 및 구제 이 부분 할 차례죠. 학습지 3페이지 아직 준비 안 된 친구는 어서 준비하시고요. 상단에 반 번호 이름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인권 침해 및 구제에서 생각을 여는 활동,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요? 그 부분 하실 차례죠? 학습지 3페이지 준비되셨으면은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인권과 헌법.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는 무엇이 있을까? 이전 학습, 확인 학습 하겠습니다. 학습지 상단에 이전 차시 진단평가 거기 우리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보고 가신다고 했었었죠?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보세요. 학습지 3페이지 위쪽에 옳지 1번 뭐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의미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5가지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했었잖아요. 옳지. 기본권. 자, 2번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뭐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3가지 했었었죠. 뭐를? 그렇죠. 공공복리,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3가지 외워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탐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권 침해되는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실 거고 원인에는 뭐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실 거예요. 자, 도입활동 교과서 16페이지 상단에 그 나와 있었죠. 생각을 여는 활동 그 부분 보시면은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는 거예요. 1번에 롤러코스터 해가지고 키가 작아서 이런 경험 어릴 때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못한대요. 120cm는 이하는 탑승 불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키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선생님 키 152거든요. 놀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생님 키가 보기에는 별로 안 작아 보이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앉은 키는 큰 편이라 가지고 앉아있을 때 몰라요. 그 앉아있을 때 모르다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막 찾아요. 옆에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선생님은 뭐 갑자기 우울해지나요? 그 삶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행복해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뭐 키 작다고 막 우울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뭐 다만 선생님 아이들이 나중에 유전 때문에 엄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내 키도 작아 뭐 이럴까봐 조금 안타깝긴 하죠. 뭐 여하튼 뭐 키는 유전이죠. 그래서 뭐 그래요. 뭐 1번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번 간호사를 뽑는다고 남자는 안 돼요? 왜 그러지? 간호학과를 나와서 병원에 일하려고 하는데 남자 간호사는 뽑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떡하지? 이거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게요. 자, 3번. 내 이름과 번호잖아요. 전화번호잖아요. 주민 게시판에 허락도 없이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민 게시판에 공개했더라고요. 어, 이거, 이거는 개인정보 공개인데? 이상한데?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 1, 3을 인권 침해인 것과 인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구분해보자라고 했는데 뭐랑 뭐가 인권 침해예요? 그렇죠. 인권 침해인 것은 2번과 3번, 인권 침해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이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1번에 보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죠. 키가 작은 친구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쑥 빠져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상의 특징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했다라고 볼 수 없죠. 두 번째, 남자라는 이유로 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은 것으로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가 해당하는 부분이 맞죠. 이거 다 깨알같이 다 받아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기가 공부하실 때 그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이 편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약간 핵심 용어는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 뭐 그 정도 핵심 용어 정도 적어 놓으시고 구별하시면 되겠죠.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공개했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어 넣으시는 친구 위해서 잠깐만 시간 드리고 따로 시간이 필요한 친구는 살짝 멈췄다가 적으시면 될 거예요. 넘길게요.
자, 그러면 OX 퀴즈 한번 풀어보실게요. 오늘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항상 인권이 보장된다. 맞을까요? 항상 인권이 보장된다. X.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쭉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이죠. 고정관념 말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 한자를 해왔어요. 구들고 뭐 정할정, 볼관, 생각념 해가지고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걸 고정관념이라고 하고 또는 편견, 치우칠 편자죠. 선생님이 뭐 편애한다거나 뭐 너 키가 커서 농구 잘하겠다. 그럼 편견을 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치우쳐져 생각하는 거 이런 거 편견 또는 뭐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사회의 잘못된 관습이나 불합리한 법과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학습지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인권 침해라 함은 그 오늘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잘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항상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범해서 해를 입히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권 침해라고 한다. 원인은 방금 보셨듯이 고정관념이나 편견, 잘못된 관습이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학습지 3페이지 개념 정리 부분에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옳지. 옳지.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같은 높이로 설치된 이거 뭐예요? 버스 손잡이죠. 버스 손잡이 우리 평소 때 별 생각 없이 넘겼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사람 이 손잡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못 잡습니다. 키 큰 사람은 저 위에 여기 이 부분 봉 잡죠, 봉. 너무 부럽습니다. 이 봉 잡고도 이 버스 손잡이가 머리에 막 닿아가지고 불편해하죠. 선생님은 봉 못 잡아가지고 의자 손잡이 잡습니다. 그렇죠. 같은 높이로 설치된 손잡이는 사람들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높이로 설치한 것도 약간 인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영상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실게요.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킨 걸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한 중학생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바로잡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인권위원회가 이 중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저희가 굳이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교무실은 딱히 저희의 공간이 아니니까 거기는 다른 청소 인력을 구하던가.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교무실 청소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었는데요.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일부 학교에선 여전히 학생들이 교무실 청소를 도맡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중학생은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가 맞다는 겁니다. 교육적 차원의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음악실 등의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겨야 한다면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거나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를 중단시킬 것을 권고하고 대전시 교육청에도 다른 학교의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세울 것을. 자,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도 교무실 청소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교무실 청소 완전 고정, 1년 고정, 칭찬 잘한다고 칭찬 막 많이 받고 막 신나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그랬어. 교장실 청소하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지도 못했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년에 교무실 청소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이 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너희가 뭐 한다고 하면은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그냥 청소는 너네 교실 청소 열심히 하세요. 아마 할 것 같아요. 학습지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 사례는 뭐 너네 교무실 청소 안 한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과 우리가 평소 때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에 인권 침해가 항상 사례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사례로 들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학습지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 침해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뭐예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아니며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여기랑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최신 뉴스들로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준비를 좀 해왔어요. 영상 자료들 보시면서 또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정인이 사건 이후 사라지길 기대했던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이모 부부의 물고문 끝에 숨진 10살 A양. 지난해 11월 이모 집에 맡겨져 근처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 수업은 단 9차례뿐. 그마저도 나흘만 출석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이모 집에서 보내면서 잔혹한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조카를 왜 죽이셨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의 10살 여자아이 B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지난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B양을 단 한 번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능했습니다. 원격 수업은 다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등교 수업은 이 아이들 지병이 있어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좀 걱정이 되니까 체험학습을 내겠다고 해서요. 등교 수업일마다. 감염 우려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16,149건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듯이 가정에서 아동이나 노인 같은 분들이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거 이런 것도 인권 침해의 사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배구 선수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구를 했던 학창 시절이 폭력으로 지옥 같았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글도 올라왔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배구협회를 포함한 스포츠계에서 이번에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될지 관심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프로 여자 배구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을 쓴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했다며 중학교 기숙사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가 A씨의 발음을 문제 삼으며 동료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는 행동을 시켰고 울면 바가지를 가져와 눈물로 채울 때까지 머리를 박도록 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버지를 욕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아버지 욕을 들은 날은 힘들었다 하면서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어 참았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가해자를 향해 TV에서 착한 척하는 그 사람을 보면 참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배경엔 체육계 내부에서의 폭력이 관행처럼 이어지던 과거와 달리 윤리적 기준이 높아지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으면 자신의 아픔을 비로소 힘들게 꺼내놓을 수 있게 되니까. JTBC 어환입니다. 네, 학교에서 외모나 피부색 이런 것들 이유로 일부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또는 각종 학폭 문제들 이런 것들 요즘에 사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료 하나 더 보고 가실게요.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동아제약이 해당 질문을 했던 인사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 지원자를 저희 취재진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동아제약 면접 봤는데 남자애들한테는 막 군대에서 뭐 했냐, 어디 갔다 왔냐, 나한테는 여자들 군대 안 갔으니까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4개월이 지났지만 성차별 면접 당일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이게 2020년 11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가장 허탈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날은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 100권의 책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고. 동아제약 대표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논리적인 의견을 내는지 보기 위해 군필자에게 월급을 더 주는 문제를 물었다는 겁니다. 해당 질문은 공통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직무와는 관계없는 사회 이슈에 대한 지식과 논리를 저에게만 요구했는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함께 면접을 본 남자 지원자들에겐 달랐다고 합니다. 몸을 면접자 쪽으로 가까이 기울여서 상당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저에게 그 성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물을 때는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고. 동아제약 불매운동은 생리대뿐만 아니라 바카스 등 주요 제품으로 대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동아제약 것인지 알리는 불매 리스트는 물론 다른 회사 상품을 대안으로 소개하는 대체품 리스트까지 돕니다. 동아제약은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성차별 행위를 면접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를 했다는 점이고, 여성들이 현실에서 겪는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단순히 불쾌한 경험 정도로 가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직장에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채용과 임용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인권 침해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사회에서 폭행, 학대 같은 죄송합니다. 선생님 일하라고 학교에서. 자, 그 학습지 정리를 해볼게요. 학습지 3페이지 그 개념 정리 부분에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 가로넣기에 채워넣기 하실 수 있겠죠. 가정에서는 방치되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각종 학폭 문제들, 직장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던가, 사회에서는 범죄 행위로 여러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이런 것들이 각종 인권 침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지 지금 개념 정리했고 자료학습으로 조금 넘어가서 교과서 17페이지 아래쪽에 개념 속 사례 콕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그 부분 있죠. 거기에 우리 교과서에서도 사례 1, 사례 2 해가지고 그 인권침해 사례들 쭉 나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선생님이 학습지 밑에 자료학습에도 똑같은 내용 해놨으니까 그 학습지 자료학습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장애를 이유로 그 청각장애 2급 판정받은 A씨가 전세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다 했어요. 건물주랑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났는데 계약 도중에 A씨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게 된 거죠. 이 사람 청각장애네 싶으니까 건물주가 부동산 중개소를 중간에 나간 거예요. 말없이 나가가지고 사라진 다음에 그냥 문자로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A씨에게 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끝난 거예요. 너무 그 청각장애 A씨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을 다 하기로 하고 준비 다 하고 다 된 상태에서, 구두로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단지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채용 과정에 나타난 인권 침해. 아까 영상 자료에도 봤듯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땡땡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지원 가능한 나이를 35세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지원자들이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더욱이 면접 심사에서는 면접관이 지원자들의 외모를 평가했어요.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자,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무시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다. 이런 것들 다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죠. 학습지 가로넣기에 채워넣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부분이죠.
뭐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뭐뭐는 인권 침해는 일상생활 전반을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가 사례에서는 장애인의 뭘 침해한 거예요? 무슨 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기본권 공부했었죠. 그 기본권 여러 가지 중에서 장애인 하면은 보통 무슨 권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하게 대우받을 권리예요? 차별받지 않고 옳지. 평등권 등 인권을 침해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나 사례에서는 땡땡에서는 채용해서 뭐 했어요? 무슨 대우한 거예요? 그렇지. 가로 넣기에 차별대우란 것은 지원자의 평등권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가로 넣기 채워 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학습하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자, 1번 개인이나 단체 국가기관이 다른 사람의 뭐를 침범해서 해를 입히는 행위를 인권 침해를 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뭐예요? 인권. 자, 2번 외모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이 따돌림 당하는 것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뭐의 사례이다.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의? 인권 침해의 사례이다. 3번 OX 3-1 모든 인권 침해는 그 사회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맞아요? 그렇죠. 물론 불합리한 법과 제도 때문에 나타나죠. 그런데 그 모든 인권 침해가 다 불합리한 법과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정관념, 편견, 잘못된 간습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생각지도 못한 평소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런 것들이 다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찰하고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가 아닌지 평소 때 잘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X라고 하시면 되겠고 3-2 인권 침해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는 이거 꺼놓고 녹음하도록 할게요. 자, 나타난다 5가 되겠습니다. 영상 자료 하나 보시면서 마무리 하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8페이지, 학습지 4페이지, 침해된 인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 하실게요. 선생님은 구람중학교 김민주 사회쌤입니다.